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되게 중요한, 제 나름대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늘만 조금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전체적인 것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는 공부를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어떤 신경과학이라는 연구해 놓는, 학자분들 대단하죠. 연구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낼 거냐. 요 이야기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제가 공부할 때는 신경정신의학이라고 그랬어요. 신경정신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게 뭐냐면 신경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신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로 가가 바뀌었어요. 보면은 이게 더 맞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돼요. 왜냐하면 신경과학을 중심으로 한 정신을 이해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필요한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신경과학 공부를 해서 하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우리 마음을, 건강을 관리할 거냐, 정신을 어떻게 잘 건강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지. 그게 신경학적 기반이 내과학적 기반, 그건 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어떤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낼 건가에. 근데 오늘의 이야기의 기반은 내가 책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꿈꾸는 기계의 진화, 이건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나스라는 이제 교수가 쓴 건데, 이분 책과 그 다음에 사회적 뇌, 이것도 이제 리버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하고, 그 다음에 이분도 되게 독특한 그레고리 번즈라는 사람, 나라는 작가, 이 최근에 나온 지가 3월 달인가 밖에 안 됐더라고. 이 책도, 이분도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신경과학자이면서, 정신과사이면서 심리학과 교수를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의 한계가 더 있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왔어요. 생각하는 기계라는 호킨스 분이 쓰신 책인데, 그런 책을 기반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읽어보실 필요도 없고, 관심 있으시면 공부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뇌라는 것은 닫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두개골 안에 각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뇌는. 그런데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는 정보를 받아서 이제 판단하는 건데, 이 정보라는 게 어떻게 오는가 하면 전기신호로 온단 말이에요. 전기신호. 이게 내가 전기신호, 신경을 따고 하는 전기신호로 온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뇌는 갇힌 공간에서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기서 울고 있다. 울고 있으면 가서 저게 뭐지? 저 몇 사람이 있지? 이래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 보니까 울고 있네? 라는 게 알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의미가 뭐지? 뭐하지? 라고 이제 알아야 돼. 그러면 슬프구나.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물어보니까 슬픈 게 아니고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너무 기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는 또 교정한다고요. 저 사람이 항상 우는 것은 슬픔만 우는 것도 아니고 기쁠 때도 우는구나 라는 경험이 우리한테 쌓인다고요. 그러면 바로 그 경험,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번에 일어나는 일은 그 기억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해석한다고, 예측하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요게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깥에서 어떤 걸 경험하고 하는데, 그 경험은 우리의 뇌 속에 기억으로 계속적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 기억이 쌓여가지고 그것으로 뭐가 일어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고,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행동을 해야 될지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뇌는 닫힌 공간 속에 있으면서 바로 그렇게 바깥을 보고 그렇게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나의 기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요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요렇게 이제 내가 작동을 하는데, 이제 신경과학자 분들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에 이제 카드를 붙이고 이제 게임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제 카드 놀이를 하는데 내 이마에 나도 모르는 카드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상대방 자신은 모르지만 카드를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웃으면 내 패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상대를 통해서 나를 잃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상대를 통해서만 나를 볼 수 있는, 그 세상을 통해서만 우리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경험하고 세상에서 내 기억 속에 된 것들이 전부 다 나의 관점이 되는 거죠. 그게 자아란 말입니다. 자아. 그게 자아. 그 자아는 뭔가 하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아는 없는 거예요. 자아는 내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그 내는 왜 그런 착각을 자아를 만드냐?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내는 허구의 환상의 자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 책에도 이야기하면 나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착각. 세상이 내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읽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뭐 간접적인 경험이든 직접적인 경험이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을 중심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는 거고 예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세상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또 그 분이 말하면 트로이 목마 자아라고 표현했어요. 트로이 목마 같은 거예요. 세상의 신념이 내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한테 들어와서 그 신념이 마치 나인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 신념에 맞춰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착각이 세면 셀수록 더 열심히 헌신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것이 들어오는데 세상의 고통, 사회의 고통도 내한테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뭐 DACC, 도잘 엔티리어 싱귤레이트 코텍스라고 ACC가 있어요. 전방 대상 피질. 그게 그쪽에서 이제 도잘 쪽, 배 쪽, 등 쪽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그쪽으로 고통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손을 베이잖아요. 손을 베이는 고통과 사회에서 내가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상사로부터 질책을 당했다. 그 고통이 같다는 거예요. 같이 그쪽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은 있지만 손을 베는 거하고는 다른 거지 않느냐? 좀 상징적으로는 같을 수 있지만 실질로는 다른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같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ACC 그 전방 대상 피질이 손상을 받은 이제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가 이제 그 손에다가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내면 그리고 물어요. 그 유명한 그 실험이에요. 상처를 내고 물으면 통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통증이 있어요. 그런데 아프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증은 감정입니다. 통증은 감정이거든요. 통각. 그러니까 내가 이게 더 통각을 느끼는 것은 말초신경에서 올라오는 거지만 그걸 아프다라고 느끼는 것은 감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고통과 내가 몸이 다쳤을 때 그 고통은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라. 그렇게 우리는 사회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아를 형성하는데 그 자아가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요, 내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옛날에 다 아실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 뭔가 다모라는 그 옛날에 유명한 그 조금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건데 그게 이제 그 이야기예요. 나의 자아는 당신의 자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또 이야기하면 나의 자아가 당신의 자아가 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너와 나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 너의 자아가 되었고 당신의 자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자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와 구분이 뇌과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너와 나의 경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우습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말이 유명한 데 나옵니다. 당신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유마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마경. 불경 유마경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은 사회의 신념이 나고 사회에서 경험한 것들이 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형성돼서 우리가 자아가 형성된다. 이제 요게 이제 그 자아는 착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은 좀 적어 왔어요. 왜냐하면 하도 까부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개미 협충이라고 창협충이라고.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그 기생충이라고 개미 창협충은 기생충이거든요. 그놈이 이제 개미한테 이제 그 개미가 소똥 하늘에서 나는 새똥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먹으면 이 흡충의 알이 같이 먹게 되면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이 되면 이 흡충은 새의 몸에 들어가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알을 낳아야 되는데 개미한테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새의 몸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 흡충 입장에서, 기생충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의 몸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지가 균인데, 기생충인데. 그러니까 얘가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개미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개미가 갑자기 개미는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막 개미만큼 부지런한데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합충되면 감염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화학 물질이 분비돼 가지고 개미가 풀 위에 탁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 거기 탁 누가 햇볕을 쬐입니다.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새가 날아보고 저 뭐 한 마리 있네 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그 개미 뱃속에 있던 그 흡충이 새 뱃속에 들어가서 성장을 해서 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알을 낳으면 새가 똥을 싸면 그 알이 똥과 함께 또 떨어져요. 그러면 개미가 가서 그놈을 또 먹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거는 그 기생충이 조종한 거예요. 똑같은 게 또 있으면 달팽이한테도 하는 게 있어요. 달팽이한테 하는 게 파라독스미라는 달팽이한테 감염되는 그런데 그놈도 똑같이 이제 얘는 소나 양의 뱃속에 들어가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의. 그런데 이제 달팽이한테 가면 달팽이는 맨날 이제 어두운 곳, 그늘진 곳, 습기가 있는 곳에서 이제 잘 걷지도 않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염되면 이 파라독스미라는 기생충이 또 달팽이를 조절해가지고 달팽이가 이게 풀 위에 올라갑니다. 햇빛이 쨍쨍쨍은 풀 끝에 올라가요. 달팽이는 그늘진 곳에 살지 햇빛이 안 간다고요. 그런데 거기가 갑자기 좋아져서 그걸로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나 양이 그 풀을 뜯어먹고 그러면 그 기생충이 소나 양의 뱃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 내 생각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사회에 만나는 사람들, 읽는 책들, 이 모든 것들이 내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게 자신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산다고요. 우리가 뱃속에 수많은 균을 가지고 살잖아요. 수많은 균을 가지고 실제로 균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지방질을 굉장히 좋아하는 균들. 지방질을 좋아하는 균들은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우리가 기름진 것을 먹게 작용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느끼한 게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느끼한 것도 먹고. 이걸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와야 자기들이 번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유명한 실험을. 굉장히 불안이 많은 사람의 대변을 가져다가 생쥐한테 먹입니다.
그럼 그 생쥐가 불안해집니다. 사람한테 먹일 수 없으니까 생쥐, 그리고 그 불안을 평소에 아주 불안 점수가 낮은 사람의 대변을 가다가 먹이면 그 쥐가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우리가 먹는 것, 내 안에 같이 생활하는 균들, 유산균이든 뭐든 균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듭니다. 나의 생각을 만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되게 유명하신 선지식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 이 생각 대부분이 불행하게도 우리는 80% 정도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또 그것도 유명한 실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험 있고 결과만 아시면 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는 60에서 65%, 70% 정도가 나는 긍정적이다라고 적어내요. 실제로는 부정적인데 하루에 생각을 한 3만 번 혹은 5만 번, 이건 학자마다 약간 좀 다릅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 80%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이게 조사를 해보면 본인 스스로는 한 70% 정도 나는 긍정적입니다라고 체크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다 거의 보통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암살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되고, 뭐 하면 또 걱정되고, 지금 이것도 걱정되고, 정기 검사 받으러 가면 또 암이 있을까봐 걱정되고, 매 걱정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부정적입니다. 왜냐? 사회와 그런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읽고 그런 것들을 소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레고리 번지 같은 사람은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이렇게 막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옛날부터 많은 선지식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악에 대항하지 마라. 악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라. 그 어느 분이 석가모니가 했었는데 노장자에 나오는지 아니면 이게 바가바티 기타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책을 10개 읽어놓으니까 헷갈려서 지금 어쨌든 간에 유명하신 분이 하셨어. 하여튼 그렇게 악에 대항하지 마라. 악은 가까이 하지 말고 보지도 하지 마라. 이게 신경과학, 뇌과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보고 듣고 소비하는 것이 당신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당신의 삶에서 해석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악을 본다면 당신은 악으로 해석할 거예요. 당신이 쓰레기를 먹는다면 당신의 일을 쓰레기처럼 해석할 거예요. 당신이 아름다움을 먹는다면 당신은 세상을 아름답게 해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그를 이야기했잖아요. 용서하라라는 그것을 좀 바꾸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다고요. 그 다음에 또 빠진 거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있으면 또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바로 이런 나의 관점, 바로 자아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망상인 자아, 이 착각.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산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지 우리 세상을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저 생각이 유리하니까. 이걸 가지고 사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용서하는 것.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계단이라고 사실은 말했지만 첫 번째 계단은 아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계단이자 마지막 계단입니다. 사실 용서를 제대로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 더 이상 갈 것도 없어요. 첫 번째 계단 올라갔다, 그 다음 두 번째 계단에 사고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뒤에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그 용서라는 게 저번에도 했지만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용서인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가지면서. 그 증명해서 뭐 하시려고? 그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상대방이 나쁜 놈이 아니면 상관없이 내가 살면 되는데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얼마나 피해자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어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셔야 돼. 여러분이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당신이 경험한 게 당신이 된다는 이것은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연예 스포츠에 막 열광하고 그 다음에 막 연예인들이 열광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타인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고 이 자아가 확장되거든요. 이 자아가 나라는 자아가 확장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확장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해서 뭐 시합, 축구 시합, 뭐 야구 시합 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 고등학교가 나거든요. 그래가 막 이기면 막 내가 기쁘고 막 지면 막 내가 슬픈 거예요. 이 자아의 확장이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자아는 언제나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자아는 새로 쓰여지고 있다. 자아는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착각일지언정 고정된 게 없이 찰나찰나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언제나 자아를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용서를 우리가 조금 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영어로 gratitude잖아요. gratitude. 영어로 gratitude 감사하다. gratitude의 그 라틴어 어원을 찾아보니까 gratus더라. gratus는 뭔가 하면 은혜를 아는 이거더라고요. 은혜를 아는. 그리고 뭐 스페인어의 그거 이제 그라시아 유럽 말 해주나 그라시아 하고 이제 하는 것도 그 은혜라는 뜻이 은혜. 감사는 은혜는 은혜. 그냥 내가 받은 거거든요. 감사는 은혜는 이거를 해야 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아마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하니? 지금 뭐 고달파 죽겠는데 뭘 감사하나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거, 그다음에 밥 먹고 있는 거,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감사할 게 존재하고 있다고요. 근데 자꾸 딴 거 생각하시네. 근데 감사는 내가 어느 그 신부님한테 들은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어떤 사람이 농부가 이제 길을 가다가 집 앞에 나섰는데 호박이 커난 막 굉장히 큰 막 이렇게 호박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분이 보다가 야 이게 줄기가 저게 뭐냐 줄기가 이 호박은 이래 큰데 줄기가 저렇게 가늘어 빠져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지탱을 하고 하려카요? 에이구 참 형편없는 식물이다 하고 이제 또 한참 걸어가다가 한참 피곤해가지고 이제 도토리 나무 밑에서 이제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 도토리가 한 개가 딱 떨어져가 머리에 딱 박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도토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나무를 쳐다보니까 나무는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나무 보고 이야 나무는 이래 좋은 게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러다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야 만약에 도토리가 호박이었으면 당신 죽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호박이 있으면 호박의 그 풍성함을 보지 않고 호박의 줄기에 약함을 보고 있고 도토리 나무의 풍성함을 보지 않고 도토리가 작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땡스가 싱크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하기. 결국은 우리는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오늘 저녁에 물을 한 잔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혹시나 두 발로 못 걸으신 분들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그래도 내가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감사로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이걸 하기 전에 한번 네이버에 감사의 책을 찾아봤어요. 용서 책도 한번 찾아보고 저번에 용서했고 이번에 감사 용서 책이 수백 건 있습니다. 수백 건. 어마어마하게 용서 책이 많더라고요.
감사책 찾으니까 수백 건, 우리나라에만 나온 책이 수백 건이에요. 내가 이거 용서도 보면은 이분이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분이 책이 그 브래드 러스킨이라는 분이 스탠퍼드 대학교 용서 세라피라고 용서 치료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 책이 지금 이게 절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헌책방이나 아니면 가까운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가지고 뭐 동네 도서관 좋은 데가 많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근데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다. 이 용서 책 중에서는 괜찮은 책인 것 같아서 오늘 말. 감사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였습니까? 용서와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무시해요. 왜 무시하는가 하면 너무 흔한 이야기니까 너무나 다 아는 이야기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니까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서가 안 되면 이제 해결이 안 돼요. 용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이제 어떤 것들을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기억 속에 저장하잖아요. 저장할 때 서사적으로 저장합니다. 서사적이라는 이야기는 맥락적으로 저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텔, 이야기 구조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야기 구조로 저장을 하는 게 우리 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야기 구조로 저장하거든요. 이야기 구조로 저장을 해야지 내가 만약에 이야기 구조가 사라지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막 이게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뇌는 시간이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니까요.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지금도 이제 굉장히 저는 자세는 몰라요. 이제 그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이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많은데 우리 로렌츠 해석하시는 그쪽에 있으신 분들은 시간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민콥스키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물리학계에서 좀 의견의 대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물리학에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만 뇌는 시간이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뭐 옷을 예쁘게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사람을 만나서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 서사적 구조가 있어야 된다. 서사적 구조가 없이 내가 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화장을 했다, 차 타고 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건 우리가 기억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사적 구조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사적 구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실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 이야기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내가 가지는 착각들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아라는 착각, 시간이라는 착각,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인가입니다. 원인과 결과. 이것 때문에 인류가 엄청나게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돼요. 발전은 우리가 생존 잘하는 환경을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가 없으면 뇌는 이 무작위적인 환경 속에서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있고 이것 때문에 이게 있다라고 해야지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혼란이 빠져요. 혼란이 빠지니까 우리는 인과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빨간 모자를 쓰고 야구를 했는데 홈런을 쳤어요. 그럼 빨간 모자와 홈런을 치는 게 무슨 인과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뇌는 그걸 인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야구 경기에 나갈 때 빨간 모자를 쓰고 나갑니다. 이걸 아포시니아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아포시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인과를 만들어냅니다. 인과가 없어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혼란에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생 타령까지 합니다. 전생에 그랬어라고. 이제 막 전생까지 그거라도 막 인간이 나와야 되고 아니면 네 운명이 원래 그래 막 운명까지 인간이 나와요. 인간이 내가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가가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착각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적은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런 개념, 원인과 결과의 개념, 인과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인과의 개념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물리학이 엄청나게 과학이 발전했다. 뉴턴의 과학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존이 되게 유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 생존해요. 그러니까 좋다는 의미는 인간 생존을 잘한다는 인간적 의미에서 그런 거고. 그게 인간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 인가로 인간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게 하나 나타납니다. 양자가 나타납니다. 양자가. 양자는 인가가 아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저도 잘 모릅니다. 입자가 있다고 이 반을 쪼개면, 이 양자 꼬이면, 반을 쪼개면,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밑으로 탁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입자는. 요걸 요렇게 돌리면 요건 요렇게 또 밑으로 탁 바뀝니다. 거꾸로 바뀝니다. 요게 이제 입자를 쪼개면 그래. 그런데 요 하나 쪼개가지고 하나를 100만 강년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100만 강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100만 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라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100만 가지 떨어뜨려 놓고 요쪽을 뒤집으면 요놈이 거꾸로 뒤집힙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그런 말도, 빛의 속도로 가도 100만 년 가는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양자 꼬이면 증명된 거란 말이에요. 양자역학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인가를 기준으로 하는 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은 무진장 어렵습니다. 왜? 우리의 뇌 구조가, 뇌에 인식하는 방법이 인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의 시작에는 연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양자는 다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그렇지만 이 양자는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미 아마. 그래서 그거가 옛날에 융이 소위 말해 동시성을 설명한 거잖아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여기와 저기가 떨어져서 서로 연락도 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와 저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 그게 하음 사상에 나오더라고. 하음은 이 우주는 인드라망에 있다. 다 거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거울들, 거기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인드라망 이야기가 나온다고. 옛날에 내 그 유튜브도 한번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인가라는, 원인과 결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양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음의 인드라망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는 인간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거잖아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거잖아요.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거. 이게 대상적이라는 겁니다. 인가입니다. 인가. 대상적. 숨을 쉴 수 있어서 행복. 그 원인이 있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게 우리 내가 만드는 착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와 행복이 다 그런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오늘 참외라도 항상 할 수 있어서 행복. 대상적입니다. 우리는 궁극으로 넘어가야 될 일은 비대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행복한 겁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아침에 보니까 참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한지 몰라요. 이유도 없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게 비대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잖아요. 대상적인 겁니다. 수행하고 있잖아요. 대상적인 겁니다. 그것도 다 대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식이 쓸데없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대상적인 거예요. 그 대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진리를 탐구한다고 할 때 그게 대상적이라는 이야기는 자아라는 착각이, 자아라는 망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은 결국은 비대상으로 가야 된다. 비대상으로 가야 된다. 그냥 행복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찌그기 작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두 발로 설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지금 그래도 숨이 안 그래서 사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유가 없이 감사하고 행복하네. 이유가 없이 세상이 아름답네.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를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